오늘은 네.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 정주행 특집을 와우.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 1에서는 사실 세계에 대한 소개가 전부 네. 다였고 시즌 2에서는 이제 좀 구체화된 몬스터가 네. 좀 이제 소개가 된 거네요. 따지고 보면은. 자, 시즌 3 어떤 내용이죠? 오케이. 시즌 3는 여름 러시아의 한 비밀 연구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냉전 시대의 미국 적국이던 러시아도 이 엄청난 뒤집힌 세계의 힘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 연구원들은 뒤집힌 세계로 통하는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대한 기계가 폭발하면서 실험은 실패하고 마는데요. Даю тебе еще год. 호킨스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마을에 스타코트몰이라는 거대 몰이 생기면서 손님을 빼앗긴 동네 상권이 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기 이제 몰드 들어올 정도로 이제 좀 마을이 좀 커지나 보죠? 네, 그렇죠. 조이스가 일하는 잡화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80년대 미국엔 대형 쇼핑몰 붐이 있었거든요. 한편 마이크와 엘은 재회한 뒤 찰싹부터 다니는 커플이 됐어요. 또 이제 여름 캠프에서 돌아온 더스틴은 거기서 수지라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더스틴이요? 네. 근데 친구들은 또 못 믿어요. Girlfriend? 심지어 루카스와 맥스마저도 연애를 해요. 또 윌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닐까 속상해해요. 또 더스틴은 장거리 연애 중인 수지와 연락하기 위해 통신 장비를 발명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호킨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통신이 잡히길 기다립니다. 이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파수로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 그걸 잘 이용해요. 그 시대상을 또 반영을 하는군요. Susie, do you copy? This is Dustin. Over. And do you copy? Over. Maybe Cerebro doesn't work. Or maybe Susie doesn't exist. 근데 또 수지와 이제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수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러시아 암호 통신을 듣게 돼요. 아하! 뭐 어쩌다가 뭐 좀 엿듣게 된 상황인 네네. 거죠. 그래서 더스틴은 이 통신의 녹음본을 스타코트몰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스티브에게 들려줘요. 지금 스티브는 여기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있네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하. 네, 근데 또 스티브의 동료는 또 로빈인데요. 네. 로빈도 이 녹음본을 듣게 돼요. 또 호기심이 생긴 세 사람은 또 함께 이 러시아 암호를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요. 또 맥스의 오빠 빌리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좀 섹시해요. 그래서 막 온 동네 여자들의 눈길을 막 사로잡고 그런 심지어 소리구나. 마이크의 어머니까지 출근되면서 어머니에게 또 오늘 밤 모텔에서 기다리겠다고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벌이라도 받는 건지 그날 밤 모텔로 향하던 빌리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무언가에 의해 으슥한 폐공장으로 끌려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숙주를 찾아 나선 시즌2의 빌런 마인드 플레이어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마인드 플레이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아직도 있는 거죠, 마인드 플레이어가. 근데 이제 이번에 숙주를 빌리로 삼았구나. 네. 그 무렵 잡화점에서 일하고 있던 조이스는 가게의 자석들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조이스는 윌의 과학 선생님 클라크의 집에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봐요. And this field affects any charged object in its vicinity. I suppose some large version of this AC transformer could exist. 근데 이거 참 이런 것도 보면은 학교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실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냥 자력이 다 떨어져서 그래요. 보통 이런 얘기하고 많은데 놀랍게도 과학 선생님이지만 이거는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그런 겁니다. 숨겨진 능력자죠. 그러네요. 네네. 네. 조이스는 혹시 다시 그 문이 열린 거 아닐까 의심하면서 바로 호퍼에게 달려가요. 마을의 수상한 점은 이것뿐만 아니거든요. 또 낸시와 조나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신문사 기자가 되었어요. 또 어느 날 두 사람은 쥐떼가 미친 듯이 날뛴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고 그들만의 수사를 시작하죠. 다시 돌아와서 암호 해독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 music. The music. Неплохо, если быть осторожным. I don't understand. It's the exact same song in the recording. This code didn't come from Russia. It came from here.
또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던 중 세 사람은 몰 뒤편에 러시아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숨겨진 창고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로비는 아이스크림 가게 환풍구가 그 창고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루카스의 동생 에리카에게 환풍구에 기어 들어가 문을 열게 합니다. 결국 창고 안까지 들어간 네 사람은 비밀스러운 엘리베이터를 발견해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쭉 내려가 보니 여기가 바로 러시아의 비밀 연구소였던 거예요. 와. 네, 또 러시아가 호킨스 마을 깊숙한 곳에 숨어 이 거대한 비밀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스티브와 로비는 군인들에게 들켜 신문을 당하게 되고 더스틴과 에리카만 겨우겨우 환풍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죠. 한편 조이스에게 뒤집힌 세계로 통하는 문이 다시 열린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호퍼는 호킨스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한 사람을 추적하다가 끝내 러시아 연구원인 알렉세이를 붙잡게 되죠. 통역을 위해 두 사람은 머레이에게 데려갑니다. 머레이가 누구냐고요? 시즌2부터 등장한 전직 기자이자 음모론자인데 러시아어를 잘해요. 네, 그래서 결국 알렉세이는 어쩔 수 없이 스타코트몰 지하에 있는 러시아 연구소의 정체와 목적을 털어놓게 됩니다. They're using this Мы energy надеемся, что сможем пройти сквозь break пространство и through время, a что мы barrier, сможем... a doorway between worlds. 그 후 이들은 문제의 거대한 기계를 멈추러 가는데 그러던 중 터미네이터처럼 생긴 러시아 특수요원에게 쫓기게 돼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정이 이제 들 때쯤 알렉세이가 사살되고 맙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파스로 넘어갈게요. 마인드 플레이어의 숙주가 된 빌리는 수많은 사람을 폐공장으로 유인하고 결국에 수십 명의 숙주들이 생겨나는데 마인드 플레이어는 그 사람들의 몸을 녹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렇게 이 괴물은 육체를 만들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섭다. 네, 충분히 모은 거죠. 마인드 플레이어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자 1년 전 자신을 쫓아낸 후 문을 닫았던 엘을 쫓기 시작하죠. 엘은 빌리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마인드 플레이어의 계획을 엿보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고 능력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애를 대신해 친구들은 스타코트 몰에서 마인드 플레이어와 대치하게 됩니다. 어떡하냐. 화염병도 준비하고 루카스가 새총을 이제 썼는데 힘을 되찾은 마인드 플레이어는 너무 강력했어요. 그 사이 조이스와 호퍼, 머레이는 기계를 멈추기 위해 러시아 군인으로 위장하고 지하 연구소로 침투합니다. 아이들이 버티는 동안 뒤집힌 세계의 문을 닫아 괴수를 막으려는 건데요. 하지만 제어실에 거의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큰 난관에 부딪혀요. 무슨 난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풀어야 하는데요. 답이 플랑크 상수였던 거죠.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게 그거예요. 그러네. 플랑크의 상수예요, 이게.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플랑크 상수. 근데 이게 밥이 플랑크 상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대? 연구원이 알려줬어요. 알렉세이가.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때 나타납니다. 중요한 분이 더스틴의 여자친구가. 또 더스틴 이상으로 또 과학 많이 하거든요. 수지가. 또 연재이기도 하고. Do you know Planck's constant? Do you know the Earth orbits the sun? Okay, so I know it starts with 2 6s, and then well, what is it? I haven't heard from you in a week, and now you want a mathematical equation that you should know. I will make it up to you as soon as possible. You can make it up to me now. What? I want to hear it. 뭘요? 그니까요. 뭘까요? 이때 제가 진짜 이 시즌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또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곡을 네버엔딩 스토리 그리워하면 아니야. 그리워하면 아니야. 언젠가 아니에요. 또 다른 노래가 있어요. 네버엔딩 스토리 그 영화. 저도 솔직히 맞아요. 이 노래. 이 노래를 같이 불러달라고 해요. Reach the stars, fly a fantasy.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통신구를 듣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걸로 통해서. 그래서 갑자기 기묘한 이야기가 뮤지컬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와.
유튜브의 조회수만 6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 씬은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또 수지의 도움으로 조이스와 호퍼는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되지만 알렉세이를 죽였던 러시아 요원이 다시 등장하며 쉽게 문을 닫지 못합니다. 아, 터미네이터. 네, 동시에 친구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거의 없어진 엘은 빌리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엘은 겨우겨우 버티면서 빌리의 어린 시절 기억을 건드렸고 And you were happy. 덕분에 숙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빌리는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마인드 플레이어로부터 엘을 지켜내요. 하지만 치명상을 입으면서 동생 맥스의 앞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빌리가 또 엘을 구하는 사이 연구소에서는 조이스가 기계를 폭발하는 버튼을 누르는데 성공하지만 러시아 요원과 싸우느라 기계 옆에서 피하지 못한 호퍼가 폭발에 휘말리고 맙니다. 기계가 터지자 뒤집힌 세계와 통하던 문도 다시 닫히게 되고 마인드 플레이어 역시 무너지고 말죠. 하지만 너무 큰 폭발이었기 때문에 호퍼의 흔적 역시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로부터 3개월 후 조이스는 윌, 조나단과 함께 호퍼를 잃은 엘을 데리고 호킨스를 떠나기로 합니다. 차라리 떠나. 네, 이사가요. 먼 캘리포니아까지. 캘리포니아 러브 뚱두둥뚠뚠뚠뚠 네, 그렇게 해서 또 떨어지게 돼요, 친구들이. 아, 캘리포니아로 가는군요. 캘리포니아 좋죠. 캘리포니아 자주 가죠. 원래 전 시카고예요. 아, 시카고, 캘리포니아. 그 거리가 좀 되지 않나요? 그쵸. 인디아나와 시카고는 완전 가깝고 캘리포니아는 비행기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이제 호퍼는 시즌3로 이제 끝이 난 거네요. 산산조각 났으니까. 그런 줄 알았지만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 쿠키 영상 있어요? 네. 러시아 감옥에서 데모고르곤에게 죄수를 던져주던 사람이 Не американцы. 미국인은 제외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인이 과연 누굴까요? 제임스? 저는 그러니까 제임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마 이제 또 암스트롱. 호퍼라는 걸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나요? 희망을 하죠. 네. 쿠키 영상까지 보면은 이건 무조건 시즌4를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야. 물론 2년 뒤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우리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미 시즌4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바로 보시죠. 시즌4. 바로 가죠. 바로 갈까요? 좋습니다. 엘이 능력을 완전 잃은 채로 제인 호퍼라는 이름으로 윌과 함께 고등학교에 입학해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엘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좀 당해요. 또 호킨스 마을에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맥스, 루카스, 더스틴, 마이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빠 빌리를 잃은 맥스는 학교에서 유령처럼 조용히 지내며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또 농구부에 들어가 잘 나가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고 더스틴과 마이크는 던전 앤 드래곤 동아리인 헬파이어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을 맞은 마이크가 캘리포니아로 이제 놀러와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엘은 기분이 너무 좋죠. 윌과 엘 그리고 마이크는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놀러가죠. 하지만 그때 하필 엘을 괴롭히던 엔젤라를 만나게 되는데 마이크 앞에서 엘을 놀려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잖아요, 엘이. 이제 결국에 참지 못하고 엔젤라의 얼굴을 때려버려요. 피 터지고 결국에 이제 소년원으로 끌려가게 돼요, 엘이. 근데 그러던 중 호킨스의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학교의 치어리더이자 농구부 주장의 여친이었던 크리시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전날 밤에 맥스는 크리시가 이제 헬파이어 클럽의 리더 에디 먼슨을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후 에디의 트레일러 안에서 끔찍하게 죽은 크리시의 시신이 발견된 거죠. 그럼 에디가 죽였나? 그런 의심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 크리시의 남친이었던 농구부 주장 제이슨은 화가 나니까 에디를 향한 복수를 다짐해요. 에디 먼슨 락커 같이 생겼네. 네, 약간 완전 락커고 메탈 좋아하고 밴드도 하고 근데 조금 너드기가 좀 있는 그런 그래서... 캐릭터입니다. 더스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준 에디를 믿고 있어서 에디가 그런 짓을 할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숨어있는 에디를 찾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And she just like hung there in the air. What the?
에디가 묘사한 크리시의 죽음을 들은 친구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어둠의 마법사 베크나의 저주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참 재밌다. 이런 괴물이 있다고? 베크나이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던전 앤 드래곤 너무 팬인 거죠. 근데 또 사건을 함께 취재하던 낸시의 동료 기자 프레드와 농구부 팀원 패트릭 역시 크리시와 같은 방식으로 죽은 채 발견됩니다. 호킨스가 위기에 빠지자 오원스 박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를 찾는데요. 오원스 박사는 이제 요원들을 투입하여 Are you transporting a Jane Hubbard? Yeah, what is this? I'll take her off your hands. 캘리포니아 경찰에 연행되던 애를 비밀기지로 데려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비밀기지에서 애는 충격적인 인물과 마주하는데 누구냐? 바로 자신을 괴롭혔던 브레너 박사였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네. 이제 나오는구나. 브레너 박사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네, 죽은 줄 알았죠? 예. 살아있었습니다. 아. 근데 얼굴에 상처가 좀 생겼어요. 오. 네. 무려 2시즌을 건너 시즌 4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엘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브레너 박사와 갈등을 겪지만 호킨스의 위험을 막기 위해 훈련에 임하기로 합니다. 힘을 잃었잖아요. 근데 브레너 박사가 이 힘을 되찾아 주겠다라는 뭐 약속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엘이 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제 친구들을 구해야 되니까. 친구들이 지금 위험한 걸 알게 됐으니까. 이것도 다 알게 된 거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훈련을 바로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켜 다시 힘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니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연구소 요원은 엘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는 윌 마이크 조나단에게 니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엘의 존재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정부 내 반대 세력 때문에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반대 세력이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친구들은 직접 엘을 찾아 나서기로 하죠. 한편 가장 궁금했던 또 한 명의 캐릭터 호퍼가 있었죠. 어느 날 조이스는 또 러시아 인형이 담긴 의문의 택배를 받게 돼요. 근데 인형 속에서 호퍼가 살아있다라는 비밀 메시지가 발견이 돼요. 그녀는 이 사실을 또 머레이에게 알린 뒤 메시지에 적힌 러시아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데요. Going to Yuri's Fish and Fly in Nome, Alaska. Your friend is stuck. But you give me money, I'll make him unstuck. 호퍼가 알래스카 근처에 감옥에 갇혀있다 확신한 둘은 호퍼를 구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경유해 러시아로 떠납니다. 이제 낸시와 로빈 뭐하고 있냐? 베크나의 공격 패턴이 과거 호킨스에서 일가족을 몰살한 빅터 크릴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정신병원에 수감된 빅터 크릴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호킨스에서 예전에도 이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가족이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의심돼가지고 빅터 크릴이라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근데 빅터 크릴은 악마에게 가족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 낸시와 로빈은 악마는 데모고르곤처럼 단순히 공격만 하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 내면의 상처와 비밀을 이용해 조종하고 공격하는 강력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베크나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환각 증상이 있었는데요. 이 증상이 우리의 친구 맥스에게 찾아온 거야. 맥스도 오빠 빌리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이 증상은 특히 내면의 상처를 떠올릴 때 심해졌는데 맥스가 죽은 오빠 빌리를 떠올리고 있는 순간 갑자기 뒤집힌 세계 속으로 끌려가 영혼을 뺏길 위기에 처하죠. 네, 아무리 불러도 정신을 못 차리는 맥스를 보며 이거 친구들은 어떻게든 맥스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낸시와 로빈은 음악이 저주를 깰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더스틴에게 전합니다. 어떤 쪽 장르가? 본인들이 기억하고 아니면 좋아하는 한때 좋아했던 약간 이런 연결고리죠.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디오씨와 춤을 꼭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디오씨와 춤을 있게. 친구들이 맥스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틀어줍니다. 그 곡이 이제 또 Running Up the Hill이라는 곡인데요. 저는 김현 이야기 보면서 음악도 너무 좋아해요. 나오는 OST들이 너무 좋아요. 꼭 봐야겠네. 이 장면 또 봐야겠네.
brains have a defense mechanism in place to protect it from bad memories. 브레너 박사는 이제 엘이 자기 방어 기제로 11살 때의 기억을 잃었을 때 동시에 힘도 같이 잃었으니 그때의 기억을 되찾으면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론으로 엘은 또 자신의 과거 기억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비밀스러운 호킨스 연구소에서의 일상이 보여지고 여기서도 고등학교의 모습처럼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파버 블레넌 박사는 다른 실험체들보다 잠재 능력이 뛰어났던 엘을 편애했고 그걸 견제하던 다른 실험체들이 엘을 괴롭혔어요. 곧이어 묘한 분위기로 연출된 플래시백 씬에는 11살 엘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마다 애를 돌보는 보조교사 피터가 애를 달래주는데 피터는 남 몰래 이 실험 공간의 부정함을 얘기해주기 시작해요. Papa doesn't tell the truth. 그리고 또 애를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니나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마다 엘의 기억의 끝에는 항상 악몽 같은 장면이 나왔거든요. 호킨스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과 무슨 짓을 했냐며 화를 내는 파파의 모습이에요. 엘은 이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계속 좀 괴로워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엘이 초능력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집니다. 엘을 돌보던 교사 피터는 알고 보니까 연구소의 실험체였어요. 심지어 1번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빅터 크릴의 아들이었어요. 과거의 어느 날 엘이 다른 실험체들과 갈등이 심해지자 피터는 엘을 설득해서 함께 탈출할 계획을 실행해요. 그리고 엘을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있던 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거하게 만들었어요. 엘 덕분에 능력을 되찾은 피터는 폭주하고 엘이 아닌 피터가 연구소의 모든 아이들과 연구원들을 살해했던 거예요. 엘이 자신의 짓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그 끔찍한 학살은 사실 1번 피터의 짓이었던 거죠. 첫 번째 실험체였던 1번은 강력했지만 분노에 찬 11번 엘이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피터를 이겨내고 피터를 뒤집힌 세계로 보내버린 거예요. 뒤집힌 세계로 보낸다라는 게 의도해서 보낸 건 아니고 아니죠. 근데 알고 그 보니까 능력을 쓰고 그런 나면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엘의 능력을 여기서 각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러네. 그 엘은 그 능력을 팍 쓰면은 차원의 문이 탁 열리는구나. 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을 탁 보내버리는구나. 네.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또 보냈잖아요. 피터가 뒤집힌 세계로 들어가서 그래서 베크나랑 엘이 능력이 조금 겹치는 게 있어요. 같은 실험체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부분에선 좀 흡사한 능력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호퍼를 구하러 러시아까지 간 조이스와 머레이는 밀수업자 유리를 만나지만 그에게 배신을 당해 러시아 당국에 넘겨집니다. 호퍼는 참 안타깝네요. 네, 여기는 근데 진짜로도 날렵해져요. 또 날렵해졌지만 뭐냐면 또 못 먹었어. 살이 많이 빠졌어. 네. 그 사실은 그쵸 이제 호퍼 씨 이번에는 시즌4에서는 좀 못 먹으니까 심지어 볶음까지 있어요. 다이어트를 좀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갔겠죠 또. 그래서 아마 벗는 씬도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왕 뺀 거. 기왕이면은. 네. 그래서 결국에 조이스, 머레이 그리고 호퍼에게 매수당했던 교도관 드미트리 모두 감옥에 gat히게 되죠. Let us hope your prayers have been heard, American. 이 감옥에서는 죄수들이 데모고르곤의 먹이로 이용되고 있었는데요. 호퍼는 또 이미 이 괴물과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점인 불. 알죠. 호퍼는 알고 있죠.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죠. 다행히 조이스와 머레이까지 다시 또 뭉치게 돼요. 또 마이크 일행은 엘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더스틴의 여자친구 수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수지가 알아낸 비밀기지의 좌표를 듣고 일행은 또 그곳으로 향해요. 이제 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부 반대 세력이 기지를 습격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기억과 힘을 되찾은 엘이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재빨리 마이크 일행과 함께 도망칩니다. We need to find a way. If we don't,
They are going to die. 엘은 또 능력을 통해 호킨스에 있는 맥스가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아채고 마이크 일행은 장비를 설치해 엘이 능력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곧이어 엘은 맥스의 기억에 침투하는 데 성공을 하죠. 다시 호킨스로 돌아가 호킨스의 친구들은 점점 거세지는 베크나의 습격에 맞서기 위해 뒤집힌 세계로 가는 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스틴은 시즌3에서 겪은 전자기장을 바탕으로 호수 근처에 문이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낸시, 스티브, 로빈, 에디가 더스틴의 가설대로 호수에서 문을 발견해 뒤집힌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낸시는 총을 가지러 뒤집힌 세계 속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뒤집힌 세계의 시간이 처음 엘이 나타난 시점 1983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그러니까 뒤집힌 세계도 시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봤을 때 저도 여기서 의문이었는 게 시간이 같이 흘러가다가 왜 딱 엘이 발견된 순간부터 시간이 멈췄지? 그러네요. 이런 의문은 아직도 있어요. 뭐지? 왜 이때 멈췄지? 그래서 뭐 이거는 의문으로 끝났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 불빛을 이용해 현실 세계의 더스틴과 소통하면서 Okay, we think we have a theory that can help with that. Genius child. We think Watergate isn't the only gate. That there's a gate at every murder site. 친구들이 죽었던 곳에 현실 세계에 입구가 있을 거라 추측을 하는데 다행히 그 추측이 맞아 떨어져 그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호킨스의 친구들은 던전 앤 드래곤의 규칙을 근거로 차원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면 총 4개의 문이 필요하며 베크나가 4번째 희생자를 노릴 거라고 추리를 해요. 그리고 이 4번째 희생자가 맥스일 거라고 예상한 친구들은 맥스를 지키고 베크나를 공격하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낸시, 스티브, 로빈, 에디, 더스틴은 뒤집힌 세계로 들어가 베크나를 공격하고 루카스, 에리카, 맥스는 현실 세계에서 맥스를 미끼로 베크나의 주의를 끄는 동시에 공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에디와 더스틴은 데모 배트들을 유인하기 위해 트레일러 지붕 위에 올라가 엘렉트릭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씬이 저는 시즌4에서 제일 좋아했던 씬이에요. 아주 멋있어요. 에디가 바드네. 그쵸? 이게 바드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말했어요. 여기 다 그게 있다니까요. 와, 너무 재밌다. 네. 근데 유인에는 성공했지만 너무 많은 데모 배트 때문에 위험성을 느끼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려 하죠. 이때 에디는 동생 더스틴을 먼저 현실 세계로 보낸 뒤 데모 배트들을 유인하기 위해 뒤집힌 세계 들판에 놨습니다. 그리고 에디의 희생 덕분에 베크나를 공격할 시간을 번 낸시, 스티브, 로빈은 워낙 강력했던 베크나의 속박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루카스, 에리카, 맥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농구부 주장 제이슨이 계속 에디를 죽이고 싶으니까 애들을 찾아요. Jason, can't be here right now, man. What the hell have you done? We call him Vecna. He lives in another dimension. And Eddie Munson and his Hellfire acolytes. Well, you all summoned this Vecna? There's no cult. There never was. Liar! 이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제이슨과 싸웠을 때가 맞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근데 루카스가 계속 말해도 지금 눈이 뒤집혀져 있죠. 있죠. 맥스는 베크나의 미끼가 되어 환상 속에 빠지게 됐고 베크나에게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헤매며 시간을 벌지만 결국 영혼을 뺏길 위기의 순간 우리의 엘이 등장해요. 엘은 맥스가 빠진 베크나의 환상 속으로 파고들어 그와 맞선 것이었죠. 되찾은 능력을 이용해 베크나와 맞서지만 베크나의 막강한 힘에 결국 잡히게 되고 베크나의 독백을 듣게 되죠. He's the monster, Henry, not you. He did not make me into this. You did. At first, I believed you would send me to my death, to purgatory. But I was wrong. I was somewhere new. 엘은 독백을 통해 그가 어떻게 빌런으로 변화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설정도 사실상 일종의 악당들의 설정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 탁 승기를 다 잡을 때 네. 갑자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죠.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말이야 하면서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막 다 실토해버려요. 근데 여기보다 한 점 더 추가하자면 엘이랑 피터 원래 알던 사이였으니까. 그쵸. 우린 원래 함께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좀 짠한 부분도 있겠네. 그래서 마인드 플레이어는 물론 빌리를 집어삼켰던 지난 위협들까지 모두 베크나가 꾸민 계획이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제 또 절망적이었지만 엘은 기억을 통해 힘을 얻을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I love you on your good days. I love you on your bad days. I love you with your powers. I love you without your powers. I love you for exactly who you are. 사랑하는 마이크의 목소리가 엘의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을 일깨우면서 사랑의 힘! 순간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 베크나를 처단하는데 성공합니다. The Power of Love. 야, 맞습니다. 셀렌디온 노래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왔어야 되는데. 네, The 안 Power of 나와요. Love가 딱 나와주면 네. 완벽한 마무리인데 아쉽다. 그리고 이 순간 모두가 위기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또 베크나에게 영혼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맥스, 러시아에서 사투를 벌이던 호퍼 일행, 베크나에 잡혀있던 스티브, 낸시, 로빈까지 모두 한숨 돌리게 됩니다. 일단 이제 한번 물리쳤으니까 뒤이어 스티브 일행이 뒤집힌 세계에 베크나 본체에 불을 붙이며 상황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수많은 데모배트와 맞서 싸우던 에디는 결국 사망했고 맥스도 베크나의 저주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에디가 좀 그래도 동아리 회장으로서 정말 D&D 같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네요.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슬프긴 했거든요. 너무 약간 정이 가는 캐릭터고. 근데 또 반대로 설명은 안 해도 돼서 다행이다. 왜냐면 지금 살인자인데. 그러네. 네,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러면 또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또 결국 현실에 왔었을 때 제가 사실은 말이죠. 가가지고 박쥐인데 괴물이고 설명을 또 해야 되고 하다가 그러네요. 맥스는 이제 죽음은 면했지만 베크나에게 붙잡혔을 때 잠깐 심장이 멈췄던 순간이 네 번째 희생으로 인정되고 말았죠. 결국 이로 인해 그동안 기묘한 이야기에서 버려진 적 없었던 거대한 위협이 현실 세계에 닥치게 됩니다. 호킨스 마을 전체에 뒤집힌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제 전투가 끝난 호킨스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고요. 재앙을 피해 사람들이 피난을 가면서 마을은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Eddie Munson, the leader of this cult and prime suspect in the murders, has been missing since the earthquake and is presumed dead. 심지어 멋지게 본인을 희생한 에디는 마을에서 여전히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애받고 있고 마침내 마을을 지키던 호킨스 친구들과 엘 일행이 다시 만나지만 다친 맥스를 돌보면서 모두 슬픔에 잠깁니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호퍼는 엘과 극적으로 만나 서로를 다독입니다. 이제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죠. 그렇게 다시 모인 모두의 앞에는 더 큰 암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시들어가는 꽃들을 보고 이번 승리가 끝이 아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더 큰 전투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하면서 기묘한 이야기 시즌4가 마무리됩니다.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이야기를 서머리로 줄거리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기묘한 이야기 속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신나 있어요. 신난 그래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 거라 괜찮았습니다. 근데 진짜 듣고 있는데 지금 얼추 머릿속에서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이 정도면은 시즌5를 시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완전이죠. 완전. 그런 생각이 들고 시즌5 정말 진짜 기대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즌1부터 시즌4까지 다시 보시라고 사실은 영업한 겁니다. 맞아요. 아시죠? 이렇게까지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본 적 없죠? 저는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해요. 네네네. 근데 가끔씩은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슬펐는데 네네네. 오늘은 너무 재밌게 특히나 또 스트레인저 띵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네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저도 옆에서 얘기를 듣는데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완전 영업당했습니다.
디테일이 더 많았는데 네네.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조금 줄였어요. 이제부터 더 길어지면 사실 실제로 봐야죠. 네,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네. 네, 보도록 봐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자니님하고 이렇게 스트레인저 띵스 기묘한 이야기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와우. 이렇게 싹 다 읊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곧 나오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 5 정주행 하셔야겠죠? 당연하죠. 준비됐어? 기묘한 이야기 정주행 지금 넷플릭스에서 두둥.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우, 고생했어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안 본 눈을 진행을 하면서 넷플릭스와 함께 1년 가까이 이제 같이 함께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하고 이렇게 숨겨진 명작들을 소개하면서 덕분에 저도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숨은 명작을 찾아가면서 앞으로도 즐거운 넷플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 아저씨는 이제 그만 물러가고요가 아니라 넷플릭스와 함께 조만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곧 보게 될 거니까요. 뭔지 지금 말씀 못 드려요. 예, 곧 보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두둥.